미국은 9년 6개월 약 10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2006년에 한번 올리고 그 뒤로는 안 올렸는데요. 사실상 제로금리 0%에서 0.25%를 올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기를 시작한다라는 신호라는데 이번 금리 인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0.25로 올려서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내년 중에 4번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1.25%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금리를 올려놓을까요? 자, 그동안에 미국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푸른 돈이 4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4조 달러면요. 얼마입니까? 조가 4,400조 정도 됩니다. 알죠? 4,800조 되겠네요. 요즘 환율은. 4,800조를 풀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이 풀고 중국이 풀고 유럽이 푸른 돈까지 합치면 한마디로 뭐 우리가 조를 넘어서서 경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만큼 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놓는데 이것이 시중에 깔려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부동산이라든지 일정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는 원래 금리를 올릴 때는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을 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조금 낮추는 이런 역할을 시키는데요. 물가는 여전히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안 올라가고 있지만은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려서 나중에 또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또 대응을 할 수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올려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깔린 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나중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EU는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EU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이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집니다. 자, 은행의 금리와 주식시장은 서로 거꾸로 갑니다. 자, 이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가지 주식을 안 사지요. 이자가 내려가서 은행이 형편없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주식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항상 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에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엉망이 되어버린 원인 중에가 핵심적인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3일하고 9일 사이에 불과 한 일주일 기간에 10조 6천억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정시가 한국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요. 신흥국 정시에서도 17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요.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다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다 빠지자. 빠지는 겁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돈이 미국에 처음에 미국을 겨냥해서 뿌렸지만 그 돈을 싼 이자를 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로 돈이 투자를 했죠. 돈이 될 만한데 한국에도 많이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돈이 미국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첫째 한국의 주식시장을 굉장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미국 내년에 이 코스피 주가지수를 1700에서 2004일 거라고 예상하는 주식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현재 뭐 1900 한 30,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쭉 빠져가지고 1700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동안에 미국에서 풀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깔려가지고 런던, 홍콩,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도 천정부지로 올랐고 한국에도 아파트에
뭐 다시 반짝 봄이 인다 어쩐다 하면서 정부의 정책 장려와 더불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니까 당장 우리 정부부터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년부터 돈 빌리기 어렵게 하겠다고. 지금 계속 정책이 3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억제하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빌려가지고 집 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이 오늘 뭐 보니까 강남의 부동산이 거의 발이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행상이 조금 더 되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한국의 기준금리도 올려야 될 겁니다. 지금 1.25%인데 이것도 올려야 될 거예요. 미국이 또 올리면 또 올라갈 겁니다. 미국이 올리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올려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동안 싼 이자로 투자를 했던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급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또 내년에는 굉장히 침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돈을 풀 때는 한마디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푸는 건데요.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뭔 말이겠습니까? 시중에 나가 있는 돈들아 이자가 올라가니까 나가 있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거두어 들인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걸 양적 완화에 반대되는 부분으로 테이퍼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덕이나 세계 장기 불황이 구조적인데 여기에 기업들이 더 어려울 거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내년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IS 테러가 정말 어디 주요 국가에서 하나 터지느냐, 그리고 이 오일 가격, 기름값이 더 내려가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름값이 내려가면 옛날에 우리도 88년 전으로 삼저 시대를 살았듯이 정말 복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불경기에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이제는 무슨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 해외 공사 수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건설, 조선, 철강이 지금 다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값이 올라가더라도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운산업이라도 잘 되고 조선이라도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석유화학도 다 맛이 가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기업 매출 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어떤 허가를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부분을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즐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권한들이요, 의외로 그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홈쇼핑이나 면세점 이런 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걸 5년마다 또 돌려가면서 바꾸고 이러지 말고 면세점 이야기예요. 아예 개방을 해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다 주고 재벌만 주지도 말고 골고루 자영업자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면세점 허가를 주고 조그마한 가게들도 면세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왜 일본처럼 못하는가. 면세점 해가지고 관광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다 해봤자 특정 재벌 몇 명만 배부른 이런 현실이 오느냐. 남대문 시장에 가방 장사, 모자 장사하는 사람도 면세점 허가를 받으면 왜 안 되냐. 기념품 상해를 남대문 시장을 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가게로 만들면 왜 안 되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면세점 정책이 얼토당토 않는 소설 같다고 비난이 나오고 곳곳에서 항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이니까 5년 시한부 면세점 재승인을 하면서 롯데하고 이 워커힐, 그러니까 SK가 탈락을 하고요. 두산하고 신세계가 받았죠. 그래서 여태까지 면세점 허가만 받으면 한금알을 낳는 거이다 이래가지고 한국의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성장해서 세계 3위다 이럽니다. 자, 그런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승인에 실패한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은 직원 15명이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대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계속 재승인 될 줄 알고 옆으로 이사도 오고
그 목을 메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이 없어져 버려서 갈 데가 올 데가 없다. 그럼 이사까지 왔는데 집은 어떡하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송파구 같은 경우에 롯데 월드타워점이 들어있는데, 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으면 관광객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송파구 의회가 조만간에 이 면세점 허가로 관계했던 관세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도 합니다. 외국인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는데요. 이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5년 만에 허가를 줬다가 또 거둬들이고 하는 이런 한국의 면세점에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집어넣어서 하겠느냐. 우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관세청에 상의 사항도 보냈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면세점 주식을 갖다가 팔면서 한국 면세점 이 주식 가격이 이거 형편없다. 왜?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하면서 디스카운트, 즉 주식 가격을 낮추어 본다는 겁니다. 자, 이 5년만 보장을 해주고 5년 뒤에는 또 저접을 주고 그 다음에는 저접을 주는 이런 한국의 면세점 허가 제도가 얼토당토하는 소설 같다고 이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 리포트의 회장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한국의 업계 1위고 세계 3위인 롯데가 사업성이 아닌, 사업성은 잘 돌아갔죠. 오너 리스크, 집안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면세점 특허를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요, 저는 롯데 팬들하고 이야기할 생각은 주어도 없고요. 뺏기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지만은 면세점 허가를 이따위로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다 면세점 주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면세점 허가해주고 뒤에 뭐 받는 거 있습니까? 홈쇼핑도요. 요즘 인터넷 홈쇼핑도 많지 않습니까? 일정 허가 이상 되면 다 내주세요. 그러니까 채널 알아서 사서 하면 되죠. 자, 이런 거 한 개씩 내줄 때마다 한 사람씩 득보게 만드는 이런 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규제는 계속 유지를 합니까? 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3만 개 된다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제도고요. 나무 못하게 발 묶어놓고 몇 사람만 해주면서 재미 보게 만들면서 그 대가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이 정권에서 한 건 아닙니다. 역대 정권 다 이래 해왔죠. 진짜 잘못됐다는 겁니다. 카지노 허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역대 정권마다 카지노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DJ 정권에서 강원랜드, 노무현 정권에서 세븐락.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그 카지노에서 버린 돈으로 국민들이 배가 불렀습니까? 이런 정책은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